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남아주셔서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목적은 기술 혁신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안 그리고 기술과 제도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융합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에 그 발제했던 그런 내용들 또 오늘 토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법 제도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이 한 20분 이상 지금 지체돼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토론회는 또 일찍 끝나는 것이 또 성공적인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 토론하시는 분들 유념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건설과 관련해서 건축과 뭐 일본도 비슷하던데요. 건축이 70%, 토목이 30%, 그리고 건축은 대부분 민간인 영역이고 토목은 대부분 공공발주. 그리고 이 공공발주에 가장 기묘하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토론에서 나왔던 이런 데이터들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보면 품생과 관련해서 품질 확보 중심에 또 거기에 안전을 중요시하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경쟁력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앞에서 발표했던 일본의 아이컨스트럭션은 여기에 한 발 더해서 30% 절감하는 그 모든 비용을 갖고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런 현장이 되고 그리고 휴가가 있는 그 원래 당초 목적이 일본에서 그 아이컨스트럭션이 그런 방향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공간정보가 순위가 13위였는데 2022년도 순위가 25위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왜 25위가 됐는지 그 25위에 대한 평가 항목들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고 토론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간 정책이 40점, 개방형 연결 데이터가 18점, 산업 능력이 24점, 산업의 네트워크가 10점, 표준 제도적 역량이 42점. 오늘 여기 토론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우리나라의 그 약한 산업의 약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선 토론자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부터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포레스트 데일리의 김영수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 산업 현황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세안 측 이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강용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공간정보 제도과의 김통현 사무관입니다. 아까 상공호산 전 원장님이 호명까지 해주셨는데 네, 제도과로 간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박두열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화업 부회장 김선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반 측량을 이제 하고 있는 청도의 청도토목설계 대표이사 김재승입니다. 일반 측량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요 이제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좀 충분히 기대가 좀 해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토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가장 맞는 또 그쪽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계신
먼저 김선태 부회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또 현재는 업체에 계신 이재원 사장님 두 번째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되도록이면 5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공간정보 산업이 발전을 하면은 정말 기술만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우수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자본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특히 이 과정에서는 그 법제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일자리 창출도 민간 그 영역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그 공간정보 그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우리 공간정보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선 그 토론문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정보 사업 적정 대가의 그 기준입니다. 현재 우수 인력을 저희가 이렇게 그 채용을 하려면은 어떤 그 비용 문제가 이렇게 특히 자본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기술, 뭐 신제도, 신장비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면 전부 다 그 자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적정 대가가 필요한 거고요. 또 여기에 따른 품셈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이 시장이 이렇게도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이 품셈을 자꾸 이제 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통계가 좀 나와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이 품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에 협회가 들어가 있어요. 지리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품셈은 건설협회나 소프트협회 모든 협회들은 다 협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량 부분도 이제는 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또 더군다나 우리가 측량에 대한 표준품셈을 가지고서는 이 공간정보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SI 사업이 여러 가지 그 단가 표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적정 대가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과연 현행 표준품셈에서 15%가 다운이 된다면은 현재 직원들 보수를 얼만큼 내려야 되는 거냐. 우수 인력 유치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역할을 저희가 협회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측량 전반에 대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책임측량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하신 일본에서 오신 아이컨스트럭션이라든지 스마트 건설, 이것은 시간과 속도의 싸움이거든요. 특히 비용 코스트를 낮추려면은 시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받은 후에 언제 반영을 해서 언제 공사를 합니까? 그 즉시 책임측량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성과 심사 제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공공측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도 실시간으로 성과 심사할 수 있는 제도도 한번 검토해서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현 시장 상황에 맞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 품질관리원 기능입니다. 품질관리원 역할 같은 경우도 품질관리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기본측량 성과검증의 최우선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검증,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검증할 때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신기술로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민간 기업에다가 보급한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일반 측량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일반 우리가 법령에 따른 측량은 크게 기본 측량, 공공 측량,
뭐 이렇게 하고 그 외 지적 측량, 그 외에는 일반 측량으로 다 따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측량은 법률에 딱 한 줄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일반 측량업에 대한 범위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측량 작업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하신 그 건설 그 표준 코드 개발한 거 보면은 각종 측량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 측량법 했을 때 우리가 측량했던 것들을 지금이 애매모호하게 법령에 담겨져 있다 보니까 뭐 산림 측량이라든지 어떤 다른 측량들을 종전 했던 것도 다 다른 영역에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빨리 제도가 뒷받침돼 가지고서 들어가줘야 되고, 특히 이제 일반 측량업에서도 모든 것들을 개발 행위 도서를 만들고 있지만 신청을 할 때 행정사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측량 용역 수행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측량 용역 하시는 사업들이 실적 신고를 하고 기술자도 신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신고하는 어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지금 보게 되면은 측량은 분리발주가 원칙입니다. 이 분리발주하는 것들이 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전기공사 사업법 같은 경우 보면은 다른 공사하고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야지만이 저희 산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우리 법령 체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그 건설 그 표준 코드라든지 또 특별 강연할 때 제도가 못 쫓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공간정보관리법에 보게 되면은 측량의 기준과 방법과 절차가 있고요. 측량 업종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이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에 정하지 않는 측량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 측량 애매하잖아요. 일반 측량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차원 측량, 여러 가지 측량에 발생되는 측량을 법률에 정의를 넣어서 이런 것들은 측량이다라고 알릴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업무형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또 우리가 아까 공간정보 3법 체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측량업이라고 나와 있고, 또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는 공간정보 사업이라고 사업자라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사업은 공간정보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3법 체계도 좀 면밀하게 봐서 좀 정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끝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간정보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수인력도 중요하다. 그럼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그분들을 채용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페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정 대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품샘도 신장비, 신기술 도입에 따라 가지고서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책임 측량사, 성과 심사, 공공 측량, 일반 측량, 통계, 그리고 협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써갖고 이건 좀 감점 사항입니다. 좋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토론자서부터 시간도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그 해외에서 공간정보 사업을 하다가 이동 중이 돼가 토론문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부터 계속 이동 중이었고, 오전에 인천공항에 나와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자, 먼저 그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제가 뭐 패배를 하거나 개인적인 이런 그런 갈등 요소나 이런 건 가지지 않고는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이게 지오메틱스 포럼이 생겼냐 그러면 22년 전에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만들었냐 하면, 그 당시에 지오메틱스라는 말이 학자들 중심으로만 있었지 사회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도래된 이유는
그 당시에 NGI 사업을 하면서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청량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소위 말해서 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애들이가 완전히 청량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산하고 청량하고가 경계가 막한데 그 당시에 지리원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지도는 청량법이었고 수치 지도는 다른 법에 넣어가지고 지리원이 말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22년 전에 첫 포럼을 GIS 구축해서 지금은 뭐 GIS 청량 지적이 공간 정보로 다 포함됐지만은 GIS 구축해서 청량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22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울러 청량의 날을 국토지리정보원 창설 기념일인 11월 1일로 하고 청량 주간을 만들고 그 당시에는 지도박물관이 아닌 청량박물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리원에 대해서는 애착이 엄청 많습니다. 50주년 기념사를 밤을 새워가면서 한번 원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글자 아주 조금만 하나까지도 다 고쳐서 제가 이메일도 잘 안 되는 날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큰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공간정보산업 시장 규모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협회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보면 우리 사업 종사자 대비 매출 규모를 하면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종사자가 많거나 뭐 매출 규모가 잘못됐거나 그다음에 업종으로 나누면 이게 또 뭐 한 1억 9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업종별로 쭉 나가 있지만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 10년, 20만 년을 해가지고 사회적 현상하고 이런 기술하고를 해가지고 쭉 분석이 돼갖고 좀 던져주고 발전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정보 산업 특수 분류에는 산업을 6개 분류하고 있는데 공간정보 산업진흥법에서는 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7개. 국가기관인데 보면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산업진흥법에 보면 융복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융복합 산업을 7차 기본계획에서 46%에서 뭐 58%로 끌어올린다는데 융복합에 대한 정의나 어떤 게 융복합 산업인지 저희들은 대충은 알 수 있지만 그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그 공간정보 정책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국토부가 제3차 산업진흥계획을 하면서 공간정보 용역 사업 대가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왜 안 됐는지 어느 상태인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해외 사업 수주를 1,300억에서 3,000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건 진짜 3,000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2013년도에 19년도에 13인데 25년도에 7위로 끌어올린다 그랬고 인력 양성도 뭐 800명에서 2,000명 간다 그랬는데 작년에 발표된 7차 국가 공간정보 계획에 가보면 우리 공간정보 국가 경쟁력을 2027년도에 10위를 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국가기관인데도 이런 통계나 정책이 맞지 않는 건 상당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융복합 산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에서 뭐 58%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술하고 제도의 발전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나라의 외청으로서 법 제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기관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찾아봐도 없겠죠. 그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뭐 법은 이제 본부로 넘어갔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럼 나머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이 법 제도를 고려해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양사방으로 무작위로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은 법 제도가 거꾸로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기술에 따라가야 되죠. 그럼 신속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속하게 가야 되느냐? 작업 규정, 품셈 이런 것들 절차법 과정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있지 구미나 그다음에 유럽은 없습니다. 그 장점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딱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령원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다 이 품질 관리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제 생각은 국가 공조직에서 용역에 대한 정책 계획만 해야지 그걸 갖다가 검증까지 다 하나하나까지 그 세부 기술이 민간을 따라갈 수 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용역에 대한 정책 계획 큰 것만 잡고 나머지 품질 관리라든지 시행 계획은 우리가 민간에 주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지금 품질관리원이나 그다음에 진흥원 이런 데다가 줘야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공조직에서 끝까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현황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제가 몸담고 있는 뭐 당사가 연초에 24억짜리 입찰에 들어갔는데 PQ 점수에 가격에 16만 원 작게 써서 2등이 됐습니다. 23억짜리. 이게 정말 기술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뭐 진짜 운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데 유독기 공간정보기본법이 이런 데 보면 청량만 청량업자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공간정보 사업자대가 있는데 뉘앙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청량업자 하면 조금 낮춰보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법제도 자체에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건설이라든지 뭐 아이컨스트럭션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 문제고 그거는 뭐 앞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업종 통폐합은 저도 직접 참여를 했었고 10년 전에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안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 아예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거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뭐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지 업무 내용에다가 바꿔가지고 3차 청량업을 또 만들면 또 어렵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기존의 업에다가 업무 내용에다가 약간 수정을 하면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되어가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외 공간 정보 사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통 청량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청량을 모르는 사람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ODA 사업에서 뭐 코이카나 작은 사업들은 괜찮아요. 10억, 20억짜리. 근데 대규모 몇천 불짜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엄청나게 큰데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는 그 관리하는 관리 업체가 제가 뭐 금액은 안 하겠습니다만 100원 따면 그냥 20원 이상은 이미 공제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컨설턴트들, 여기 컨설턴트들, 이리저리 빼고 나면 뭐 아무리 해도 적자를 매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외 사업하고 많이 그렇게 탐을 내고 계시지만 해외 사업 하면 할수록 적자 나는 구조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식량의 날 지오메트릭스 그 유대 용어 말씀하셨고 제도가 좀 유연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해외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제일 산업의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기술의 민주화라는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면 값싸고 새로운 기술들 어느 나라가 어느 데가 그런 것을 빠르게 쓸 수 있게 해주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거기서 생산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용어나 그런 법이 삽입되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놓고 보면 GPR이라든지 대부분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정말 동남아시아에 있는 저희보다 아주 후진국들보다도 이런 것들이 뒤처진 부분이 특히 GPR 같은 거 이렇게 사용 못하는 나라가 거의 저희 나라가 아닌가 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그 산업계 또 가장 어려운 부분에 있는 일반 측량 업에서 오신 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산업을 위해서 기진맥진 하시는 그리고 거의 그러기 상태로 가 계신 진흥원에 계신 분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니까 청도 통솔기 일반 측량업을 30년 동안 일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청량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개발행위라든지 뭐 산지 전용 뭐 도로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령을 알아야 되는 이제 업인데 여기 아까 전에 그 이강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가 건축이 민원입니까? 그 민간인이 이제 30%가 그 건축 안으로 가는데 이 30% 속해 있는 게 우리 일반 청량업입니다. 그만큼 우리 업이 영세해요. 자,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우리는 솔직하게 이제 국민들이 건물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업입니다. 우리 일반 청량업은.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김선태 이제 부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에서 일반 청량업을 갖다가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법 제도권 밖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와요. 일반 청량업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머물러 있는 법이 또 개선도 안 되고 지금 30년 전에 있던 법이 법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농업촌정비법 이런 수많은 법령을 갖다가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스마트 시대, AI 시대, 3D 뭐 디지털 트윈 그러면 뭐합니까? 법이 그대로인데 법이 안 따라주면 우리도 솔직히 어떻게 뭐 힘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 일반 청량업의 이제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인허가 서류를 만들어서 아까 전에 뭐 행정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최상위법이 제가 알기로는 국토법을 알고 있어요. 국토법 알고 있으면 국토법은 개발행위고 산지관리법은 산지조정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갖다가 그 뭐고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법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명확한 법을 갖다가 개선을 하든 강화를 하든 완화를 하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도로법이라고 하면 자 지방도와 국도가 있어요. 지방도는 관할 도에 들어가고 국도는 이제 그 국토관리청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자 국토부 이제 지금에서 좀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사용 진출 임무를 하는데 가감속 차선을 하래요. 자, 가감속 차선을 아시는 분 계시죠? 가감차선 모르시죠? 모르십니까? 가감차선이 뭐냐면 자, 100m의 도로를 갖다가 확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온기 들어가는 도로에. 그런 법을 갖다가 명확하게 안 해주니까 담당자들이 이런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들은, 농민들은, 국민들은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 맹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어서도 그 위원들의 자질이 좀 의심스러워요. 솔직하게 우리 일반 청량업에 제가 30년 종사하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각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의위원들은. 근데 심의를 하게 되면은 꼭 청문회나 피의자 신문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자, 법에는, 자, 예를 들어서 주택 개발에 따른 심의를 하면은 면적이 1,200이면 약 300평입니다. 그러면 법에는 4m로 돼 있어요. 근데 심의를 가면은 법 제도권 밖에서 도로폭 6m를 확보를 하라 그래요. 아니면은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게 허가를 안 내주는 게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없어요. 이 법을 갖다가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청량업이 이제 영세하다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요즘에 초급 기능사 1명, 고급 기술사 1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초급 기능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폐업을 하다 보니 그 여파가 어떻게까지 되냐면 혼자서 다니면서 일명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간판만 빌려서 그렇게 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등록도 안 하고.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우리 그 일반 청량업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호소를 한번 드릴게요. 자, 또 언제 제가 이제 일반 청량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뭐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은 계속 고여 있으면 썩는 법입니다. 법 또한 그렇습니다.
제도, 규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측량 업계도 흐르는 강물처럼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각 중앙부처 및 협회가 협회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하는 모든 업계가 함께하는 많은 관심이 있어야지 모든 업계가 함께하는 스마트 공간 정보 구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 측량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전부 다 공공 측량, 지역 측량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일반 측량은 항상 뒷전에 있었어요. 그거 좀 호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일반 측량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컨스트럭션 할 때 그 구간을 드론 업체, 영세업체들 고려해서 1km씩 나눠서 이렇게 발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촬영을 할 때 재해 이런 어떤 신속한 목적도 있고 지역에 있는 그 산업 보존을 위해서 드론 업체들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과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진흥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어떻게 이제 공간정보 산업계 그다음에 어떤 발전을 전체적인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법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면에서 일단은 제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속도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루어지고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지원에서 예산이 지금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법제도 관련 부분에서도 지금 만족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표준이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 안심구역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아까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법 제도 개선하는 게 한두 번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으나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어떤 나아가고는 있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공간정보 3법이라든지 거기 관련 자격규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소통하기는 편한데 타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V월드를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3차원 공간 정보를 주로 다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꾸준히 왔던 요청이 3차원 공간 정보의 활용성, 활용 방향, 활용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다 찾을 수는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고 있고 뭘 쓰고 있고 다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디 각종 건설 행위나 이런 거 할 때 인허가 업무가 필요하고 인허가 업무에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당연히 많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인허가 업무에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했을 때 그때 그 장점들은 다 알고 계신데 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데이터의 최신성 문제라든지 데이터 구축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해주겠지라는 기대감 또 하나는 또 그 업무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 분들에 대한 속성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무리 백날 노력을 해도 일시적인 상황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소규모 지역 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죠. 지금 아까도 아까 지료 쪽에서 발표하실 때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 분야 사업 규모가 1조 원 이런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 국토교통 업무 외에 사실은 타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쪽에서도 사실 업체들은 많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쪽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루어지려면 그쪽에서 이 데이터를 공간 정보를 쓰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 법이 이거를
보장을 해줘야 이 기업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해서 발굴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공간정보 쪽 관련 법 개정 노력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니 그 부분은 역시 이제 그 국토교통부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산업 그 업체 기업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품새 문제 여기 많이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노임 단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소프트웨어 사업 기술자 노임 단가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월등히 낮게 책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품샘 아무리 잘 잡아도 일단 그 노임 단가가 떨어지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 인재들 확보하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원이 확보가 돼야 뭐 임금을 많이 줄 테니 그러니까 좀 똑똑하고 우수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텐데 항상 다른 데 먼저 가고 안 되면 이제 공간정보업 쪽으로 오는 이런 상황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면 일단은 뭐 품샘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보면 거기 기술자 등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는 간략하게 공간정보 기술자로 돼 있고 거기에는 공간정보 구축기술자, 공간정보 활용기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축기술자는 기존의 측량기술자, 공간정보 기술자 쪽이 해당이 되고 활용기술자는 말하자면 그 활용을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럼 이 새로운 기술자 등급 체계를 우리가 이미 법에도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식 문제, 측량 기술자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받는 인식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술자 등급이 새로 적용이 할 수 있다면 이거 협회에서 아마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그 등록도 새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노임 단가도 새로 이 기술자 세계에 맞게 새로 조사를 해서 새로 산정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기존 기술자, 측량 기술자, 공간정보 기술자들에서 큰 변화를 바라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거를 노임 단가를 바꿔볼 수 있는 기회는 이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정착이 된다면 품샘도 기존의 측량 기술자 등급이 아닌 공간정보 기술자 이걸로 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 하면서 노임 단가가 올라갔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품샘도 조금 상향 하향 뭐 이런 거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공간정보 기술자 부분은 국토부랑 예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크게 진행이 안 돼서 아마 협회 쪽에서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흥원에서 그냥 오랫동안 그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정부 부채 하고 싶은 그리고 노임 단가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3차원 데이터 뭐 이런 계획을 할 때 보니까 요것이 구축이 되면 현재 있는 법 조항에 뭘 바꾸고 얼마만한 효과 뭐 이런 그런 비중이 더 오히려 기술 개발보다는 그런 비중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그 지오 AI 그리고 미래 활용 저희들한테 항상 새로운 것들을 전해주시는 강영욱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토론 요청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나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공간정보 쪽이기는 하지만 측량하고는 거리가 멀고 측량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실제로 우리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뭐 학부 학생들은 아니지만 석사를 마친 학생들은 취업을 하는 분야가 공간정보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요새는 보면은 뭐 KT나 뭐 현대오토에버나 이런데 지오 AI 하는 또 AI 분야로 다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토론 그러니까 발제를 들으면서
사실 여러 학회를 가고 또 발표도 많이 듣고 그러기는 하지만 여기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저한테는 정말 구구절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는 것 같다. 그리고 얼마나 저렇게 절실하게 느끼셨으면 저런 얘기를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진짜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홍원 원장님이 그런 절절하고 경험의 바탕을 둔 문제의식, 대안제시, 또 김창호 사무관님 그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저 열심히 이렇게 세 가지 없는 거 정답이 없다. 또 그 사이에 잊어버렸네요. 세 가지 없다도 열심히 적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제해 주신 이 발전 방향에 대한 것도 저 열심히 적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토론문 작성하기 전에 이 발제 자료를 주시면서 일본의 아이 컨스트럭션이 어떻게 왜 대두가 됐고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겪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서 저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집중적인 건설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생산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금 그 겪고 있는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그 아이 컨스트럭션이라는 대안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측량이라는 거를 단순히 뭐 계획하는 단계에서의 측량, 건설과 시공을 계획하는 단계, 시공 단계, 검사 단계, 그러니까 단순 측량이 아니라 이게 건축과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측량한 성과가 끝까지 갈 수 있고 유지 관리가 되는 데까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한창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에서 3차원 정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 컨스트럭션이라는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측량이라는 거를 측량이라는 그 자체로 볼 거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뭘 고쳐주세요, 기술은 발전을 했는데 제도가 안 돼서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많은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시고 있지만 거기까지를 보고 우리가 대안을 만들 거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안 마련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측량이라는 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림으로 발전을 만들어줘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그 측량뿐만이 아니라 관리, 그 다음에 유지관리, 시공, 준공 이런 전 단계를 거치는 그런 발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측량하는 쪽과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뿐만이 아니라 이 측량과 이 공간정보 분야 그리고 정부, 학계,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업체 이거를 아우르는 생태계 관점에서 좀 봐줘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태계 관점이라는 거는 우리 주요 참여자라고 볼 수 있는 공공부문, 엔지니어링 업계, 학계, 협회, 연구기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같이 안을 마련을 하고 물론 거기에서 당장 해결해야지 되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미진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큰 그림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져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측량에서는 건설 전과정,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에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조금 나와서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측량에서 3D 데이터든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 관리되고 디지털 트윈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공에서의 그런 법 제도나 공공 발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계나 엔지니어링 업계 측면에서 보면 관련 인력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업체의 기술 수준을 향상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금 지원을 하고 뒷받침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서공상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이거를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엔지니어링 업체나 업체 하나하나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선행 연구나 지침 마련, 제도적 기반 마련은 이쪽에서 해주는 그런 상생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조금 생태계 관점에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만들고 이를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역할을 지금 협회도 주요하게 한 부분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발제자들의 절절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상당 부분 동감하고 이해하셨다는 부분하고, 생태계 시점에서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이 아이컨스트럭션의 최대 목적은 그 건설 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는 요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휴가와 급여와 안전, 위험하다 해서, 그러면 이걸 역발산으로 여기서 최대한 이익을 남겨서 휴가가 가장 많고 안전하고 급여가 타 직종에 비해서 높은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돼서 지금 83%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아까 발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기자님의 눈으로 보는 근데 기자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그건 기사로 쓰시고 여기서는 좀 짧게만 살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자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라고 좀 이게 자리를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인과관계 따져서 기사 쓰는 사람인데, 그런 관점으로 좀 이 공간정보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말, 꽃 아시죠? 작은 몸짓을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그게 의미가 됐어요. 저는 여기서 상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상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동네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현실입니다. 더더욱이 이 자리에 지금 보시면 다 공간정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계시고 또 이쪽 업에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만 앉아 계세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우리가 했던 얘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도 저는 사실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얼마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이 50주년 행사에서 특별 대담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분의 지성인을 모시고 우리 조 원장님 비롯해가지고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구구절이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정작에 중요한 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공간정보 산업 전체를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본부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역대 정책관들 제가 보면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공직에 앉아 계신 본부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 제가 직접적으로 다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정말 이쪽 공간정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그런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있다 하더라도 다 그냥 말단이에요, 말단. 정말 이 공간정보 산업을 이끌어가고 견인해가고 만들어가고 미래를 제시해줘야 할 그런 리더들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비전공자들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이어왔습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산업이 성장해왔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갈 것인가.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원장님도 사공호산 전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공통적인 맥락 하나 있어요. 우리가 헤더가 없다는 거예요. 헤더가.
구심점을 가져갈 수 있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협회가 하고 싶어도 뒷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정책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할 수 있으려면은 뒷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지금 보세요. 오늘 지회장님들 다 오셨는데 다 사라졌어요. 이게 공간정보의 현실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특히 산업 현장 구조를 보면요. 답답한 게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도전하려고 그러면 다 이상하게 봐요. 왜? 우리 그래 먹던 대로 먹고 살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근데요. 중요한 거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저기 김창호 사무관님 말씀하셨지만 AI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해요. 얼마 전에 2022년도에 챗GPT 나왔었죠. 오픈에 그 해가지고 뭐 얘기하면 다 답변해주고 하다못해 뭐 요즘은 기사도 AI가 다 써주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뭐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지난 9월에 박사급 정도로 추론할 수 있는 AI가 등장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정사 영상 찍고 그림 지도도 만들고 다 해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여러분들 다 그때 어디 가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위기의식 느껴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럴 거야. 그렇게 갈 거야. 당연히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도는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바라봐 줄까요? 얼마 전에도 지금 기재부에서 지리원한테 야, 너네 저기 측량 하는 사람들 장비가 자동화됐으니까 품생 깎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무지성의 논리지. 더 주면 더 좋고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아까도 인력이 안 들어온다. 돈만 줘봐요 다 오지. 돈이 없고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강주 정책관님한테 파이낸셜 좀 하세요 산업계에. 아 우리 잘해요. 잘하죠. 제가 그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딴 데 가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은 정말 속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공무원 조직이고 행정기관은 누구를 위한 그런 기관인가요? 바로 여러분들 국민들을 위한 자리예요. 대신해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자리인데 왜? 산업계가 정부 발주, 공공 발주 거기에 못 빼고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하려고 해도 서로 눈치 보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총체적 난국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목을 걸 것이냐. 아무 말 못해요. 서로 눈치 보고.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도태되고 언젠가는 소멸되고 아까 우리 저기 사무관님 말씀하셨는데 아름답게 이렇게 먹고 오손도손 먹고 살면 좋다. 뭐 그런 동화적인 그런 발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챗GPT 발전하면서 어떤 산업이 제일 크게 성장하는지 아시나요? 바이오 산업이에요. 바이오 산업. 왜? 바이오 산업은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불치병을 개발하고 저기 낫게 하는 신약을 개발하려면 그만큼 사람이 인력으로 막 노력하고 수십 시간, 한 1년, 3년, 50년 뭐 가까이 해도 개발되지 못하는 불치병인데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그런 것도 개발되면서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건 위기예요, 위기. 공간정보 산업에.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산업에 저는 측량하고 공간정보하고 좀 헷갈려요. 아직도. 측량에 보면 세부 업종이 11개 업종이 있는데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아까 저기 우리 11조 뭐 옛날에 전에 2011년 2000 몇 년도야? 2014년도에 잠깐만요. 2014년도에 공간정보 산업 매출액이 5조 4,411억 원이라고 국토부 보도자료 기사를 썼어요. 썼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기사를 그렇게 씁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리 산업이 돈을 벌면 제가 이렇게 살겠냐고 하소연하셨는데,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여기 계신 분 중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11조라고 그러는데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협회에 좀 힘을 실어주시고 그 연구원 같은 거 하나 좀 만드셔가지고 전체 산업계 정책을 논리를 개발하시고 좀 이끄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게 좀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산업계도 정부도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 공간정보 산업이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이에요. 그 맨날 박날 떠드는 말입니다. 그냥 립서비스예요. 실제로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아까도 앉아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진정성을 못 느낍니다. 1년에 한두 번 간담회 갖고서 산업을 전체를 이해하고 알 수 있겠어요? 현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산업을 정책을 운운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기자로서. 그래서 제가 간곡히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 갖고 산업계 대표들과 관산업에 해서 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매듭시켜가고 발전시켜 나갈 건지 좀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축구 경기도요, 기량 있는 선수들이 있어도 소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백날 백전백패예요. 같이 대화가 되고 눈빛을 봐도 뭘 원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마디만 딱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의 차이는요, 관심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것이고, 사랑은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지금 정부와 이 산업계가 각자가 필요한 건 다 알고 있어요.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상생과 인정, 그리고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청사진 미래 법과 제도,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저희 부분들을 가장 그 애정어리게 많은 걱정,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꽃이라는 책은 꼭 사서 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하나 덧붙입니다. 많은 발제자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토론자들이 마지막 토론자, 여기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과 풍과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답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도 처음인데 무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간정보 제도과에 이제 우리 한 달 됐는데요. 그래서 한 달간 추진했던 사항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분야의 이런 제도 개선이 좀 왜 미진한가, 지금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에 대한 좀 소견, 그다음에 지금 패널 분들이라든가 발표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제가 좀 하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라와서 이제 지금까지 좀 박개정 사항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했던 거는 이제 지리원에서 GNSS 측이 보정 정보 심어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금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만드는 것들을 이제 법안을 이제 그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고요. 이와 같이 이제 측직 기준점에 대한 이제 관리 주체 보고,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관리 주체하고 이제 보고하는 시점들이 조금 이제 지금 기준점 활용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측량 업종 11개 업종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또 일반 측량 업종, 그다음에 공공 측량에서 엔지니어링 업종과 종합된다. 그러니까 뭔가 공공발주에서 엔지니어링 업종과 공공측량 업종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 좀 알아보면 또 지하수물 측량에서도 공공측량하고 같이 많이 들어간다. 또 저희 지리원에서도 발주하는 거 보면 또 항공사진 측량이 다르지만 이제 그 영상 처리라든가 도화업하고도 좀 같이 많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개선할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오늘부터 이제 협회랑 통해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여기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거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이제 뭐 이기용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산업특수분류하는 이제 공간정보 사업자 해갖고 저희가 뭐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포털사, 그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 등등 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산업통계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쨌든 우리 산업 조사를 하고 있고, 업종으로서 한번 신설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런 쪽도 한번 개선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 그 사람들이 뭐 업을 신설해갖고 뭐 주로 B2B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공사업에 들어오진 않으니까 뭐 그냥 신고 같은 신고 정도로 해서 업을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우리 업계에 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서 좀 개선해 보려고 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제도 개선이 좀 미진한 건 저도 이제 GD1에서 본부 보면 이제 본부도 바라보기도 했고 했지만 이제 이런 그런 법 개정의 상황이라든가 연속 통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서 그거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만들어내서 개정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하지 않으니까 유명무실한 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협회에서도 건의한 뭐 측량 업종 종합 관리 시스템, 업등록 그런 업등록이 아니라 그 실적 서비스라든가 그런 기술자 관리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미진에서 지금 또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까 연구를 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관리법은 아니지만 진흥법에서도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라고 만들었고, 또 이재용 교수님이 말했던 이제 공간정보 산업대가, 서비스 산업대가라는 것도 해보려고 했던데 이제 안 됐던 게 이게 융복합 산업을 우리가 아까 공간정보 산업처럼 하려고 했지만 이게 뭔가 뭐 기술자를 이제 이번에 만들었고 그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없고 품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될 수 있는 등록 기준도 있어야 되고 채용이 되고 품샘에 들어가고 해야 그 사람 뭐 융합 산업 기사가 돌아갈 텐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들어 있고 그 공간정보 산업이라는 그 업종도 없으니까 그 공간정보 사업 대가, 뭐 측량 대가도 있지만 공간정보 사업 대가를 만들 약간 실효성이 잘 없으니까 본부에서도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까 말씀드린 뭐 공간정보 사업자 같은 거 외연을 확보하고 이렇게 기술자 체계도 만약 공간정보 그런 산업 업종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저희 업종에도 보면 정보처리 기사가 있는데 사실 정보처리 기사가 하는 역할보다는 이런 융복합 산업 기사가 할 수 있는 그 업무가 더 많거든요. 그런 걸 대체하는 인력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하면 뭐 인력을 뭐 제가 뽑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뭐 활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정책 뭐 하는 뭐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정석성이 없다 보니까 사문화된 규정도 많고 뭐 기본법도 법으로 보면 뭐 기본공간정보도 구축하고 교통도 관리하는 큰 되게 국가적인 법이지만 사실 좀 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또 두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중간에 말씀하신 상황 중에서 저희가 또 협회에서도 의견 주셔갖고 그 일반 측량업에 대해서 그 토지 거기 그러니까 행정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일반 측량업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아까 말한 그 측량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도 저도 좀 처음에는 좀 그 실적 증명을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좀 설명을 듣고 이게 공공 측량업이라든가 일반 측량 하시는 업들이 실적을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될까,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제도일까,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B2B에서는 별로 그런 실적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 같고 공공 분야에서는 당연히 토지공사면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실적으로 업체들을 평가할 텐데 왜 그 필요할까 했는데 이제 저희도 설명을 들으니까 아예 평가에서도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이게 실적을 뭔가 계속 쌓아서 이렇게 제도화하면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평가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오늘 이해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실적 증명이라든가 일반 증명업에 대한 좀 확실한 부분을 좀 넣는 부분들을 법에 좀 담아서 또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업종 신설, 일반 측량 실적 그리고 외연 확장, 법제도 미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시고 계속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하겠다. 그런데 최소의 인원으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가 많아서 우리가 우선 건의라든지 또 대안이라든지 뭐 이런 지시도 또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